달 새 2억이 뛰었다. 집값 받아 찍었나? 집주인들 쾌재를 불렀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떠세요? 모든 지역이 이렇게 움직였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지역들을 어딘가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뭐 한 달 새 2억 뛰었다, 뭐 바닥 찍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흔히 말하는 중심지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실제로 더더구나 어떤 부분이 신기하냐면은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부 지역이 움직이고 있죠. 즉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조정장 이후 규제가 완화가 됐고 설사 규제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이 시점쯤 되게 되면은 입지를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직전의 모습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 돈에 맞는 것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게 되면은요. 한 달 새 2억 뛴 곳들은 아마도 강남 3구 지역의 일부 지역이거나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곳들 이런 곳들을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밑에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규제를 풀자 매수 심리 꿈틀했다라고 하지만 규제 풀자 매수 심리가 꿈틀한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풀고 중심지 쪽에서 살만한 것들이 보이자 낙폭 과대가 또 발생한 곳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꿈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집값 본격 반등은 글쎄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글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월 3일 이후 지금 오늘이 26일이니까 약 한 2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같이 모여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조금씩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얘기가 또 한번 언급이 되겠죠. 자, 언급이 됐을 때 밑에 나온 기사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경인 지역 수요 흡수한 서울 3주째 집값 하락폭 둔화. 자, 서울 아파트 3주째 하락폭 축소, 눈치 싸움 시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이거 지난번에 폭락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둔화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힌다는 얘기고 약발이 먹힌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거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눈치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확연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때부터는 서울 중심지부터의 거래량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로 어떤 지역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자,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뭐 2억 이상 올랐다 어디가 좀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이 주로 중심지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서 지금 재건축 시장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재건축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 재건축 안전진단 보름 만에 3만 가구 통과 즉 예전에는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해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존재를 했었다라면 지금은 안전진단 완화라고 하는 게 지난 몇 개월간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됐고 진행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 넘어서지 못했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 자, 안전진단이 밑에도 지금 똑같은 기사가 나오죠. 집값 빙하기에 고삐 풀린 재건축 안전진단 뭐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왔던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중심지 그리고 중심지에서도 호재가 있을 만한 곳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각종 재건축 지역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밑에 기사를 보니까 또 몇 가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지구 뭐 그런 거 있죠. 반포지구, 화곡지구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있던 지구가 사라지면서 재건축을 하는 부분들이 규제 부분이 쉬워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재건축이 만들어지는 판이 지금 집값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재건축 자체가 활성화되는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판이 좀 더 쉽게 움직여지도록 모든 규제 부분들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금매물은 회수하고요.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보면은 노원 재건축 눈치 싸움 치열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노원만 그럴까요? 노원 내에 뭐 대표적인 게 상계겠지만 상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지금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마 아파트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잠실주공 5단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강남 3구는 해당되지 않지만 거의 그 동네와 비슷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 아파트 지역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중심지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호재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신축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때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부터 또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한번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완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자세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 금리 엄청나게 신경 썼었죠.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는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지난 몇 개월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바꿔 말하면 금리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즉 무작정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들은 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금리 걱정에 대한 부분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낙폭 과대 지역이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지역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와 폭락이구나 더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낙폭 과대 지역에서 중심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다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규제 완화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세금 규제 완화 부분이 어쨌든 발표가 됐고 자, 여기에 정부가 규제 완화와 동시에 금리에 대한 걱정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떠세요? 전세대출 이율 완화된다는 얘기가 하락한다는 얘기 또는 약간 좀 압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전세대출 이율이 하락되고 있고 한동안 예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듯 하다가 지금 예금에 대한 얘기도 슬쩍 들어갔죠.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약간 좀 메리트 부분이 좀 사라졌거나 또는 관심도가 다시 한번 뭔가 투자라는 걸 통해서 뭔가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잖아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중심 지역부터 움직이고 있다. 서울 중심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음마 아파트,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들이 조금씩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있고요. 기축 아파트들 중에서는 지금 어떤 느낌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세히 보시거나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일단은 잠실에서 대표적인 단지인 엘리트레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거보다 더 낙폭 과대가 좀 심했던 곳 엘리트레보다는 조금 덜할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높았던 곳 그렇게 따지면 헬리오시티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헬리오시티 쪽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헬리오시티에 얼마였을 때는 내가 좀 전에 봤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많이 올랐네? 반등했네? 얼마 정도 올랐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보는 지역들이 어디냐가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반등장이 즉 거래량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심리가 회복되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 강남 3구가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지역에 움직이는 곳들 어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마용성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지역들의 움직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쪽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마포 쪽에서는 공덕이라든지 이쪽에 마레프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어디가 오를까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이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심 지역의 움직임들 크지는 않지만 소폭이나마 누구는 매물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포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이 좀 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중심지, 일종의 선도지역 뭐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마포로 또 한번 넘어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역시 이 부분들을 재건축으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음마, 잠실, 목동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 있는 나머지 재건축 단지 나머지 지역들이 지역을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재개발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일단 선도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소폭이나마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마포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중심 지역과 선도 지역이 아닌 그 일부 나머지 지역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들을 지켜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괜찮다. 또는 여러분들 시장을 판단할 때 반등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